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참 다양하고도 변화무쌍한 인생에서 당차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젊었을 적에는 승무원으로 일을 했었고 남편을 만나 결혼하는 몸이 힘들다고 승무원 일을 그만두게 된 이후로는 일반 직장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면서 오랫동안 남편과는 맞벌이로 지냈습니다. 그마저도 답답함에 5년 정도 일을 하고 그만둔 뒤에 현재는 친정에서 운영하는 브랜드 스포츠 매장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며 보다 발로 뛰며 돈을 벌고 있죠. 남편과는 비행을 하면서 손님으로 만나게 된 건 아니었고 공항에 친구 배웅하겠다고 찾아왔던 남편이 동료들과 함께 비행 준비를 위해 버스에서 내리고 있던 저한테 반해서 달려들었다가 짓궂은 동료들이 장난을 친다고 진짜로 저의 번호를 남편에게 전달해준 바람에 전 정말 얼떨결에 저한테 들이대는 남자에게 제 번호와 직장을 모두 노출해버리고 말았죠. 연락처를 받아 신난 남편과는 달리 전 약간의 의심도 있고 이 사람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길래 남들 일하는 시각에 공항에 와서 승무원 번호나 따가나 싶어서 오히려 한심한 백수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아니면 돈 많은 백수라서 일이고 뭐고 여자 구경이나 하라고 공항에 와 승무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죠. 나중에서야 그날 출국을 했던 친구를 함께 만나서 남편이 배웅을 하러 공항에 왔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차츰차츰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왠지 제가 상상하고 편견을 가졌었던 모습과는 달리 아는 것도 많고 절 배려하는 듯 정중하게 구는 말투들이 점점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겪어봐야 아는 게 사람이라지만 저한테만큼은 이성을 볼 때 첫인상이 더 중요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볼수록 매력 넘치는 남편의 모습에 결국 그 마음을 받아주고 교제하게 되었죠. 결혼은 교제 초부터 남편이 빨리 하길 원했어요. 제가 비행 일정이 불규칙하여 자주 만나는 게 힘들기도 했었고 또 몸이 자주 아프니까 저에 대한 걱정도 늘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늘 이 사람이 언젠가 나한테 프로포즈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로 교제 1년쯤 되던 때에 제게 결혼할 적 고백을 했고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 또 다른 인생을 살아볼 때다 하면서 승무원 일도 그만뒀어요. 운이 좋게도 오랜 승무원 경력이 인정되어 재취업을 하는데도 나름 수월했었고요. 하지만 직장도 있고 결혼해서 직장인으로 번듯하게 돈 벌고 있는 남편도 있고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열심히 일도 하면서 남편과 알콩달콩 잘 살고 싶다고 막연히 상상했던 저의 꿈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해를 거듭할수록 이 꿈은 와장창 무너졌어요. 아이가 들어서질 않는 겁니다. 빨리 가지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은연중에 아이를 원하고 또 바라는 남편 때문에 결혼하고 2년 차부터는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무리 시도 때도 없이 잠자리를 가지고 머리를 굴려봐도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점차 남편도 제가 아이를 가지려고 일이 발악하는 게 눈에 보였는지 먼저 나서서 괜찮아. 나중에 가져도 돼. 하며 저를 달래곤 했으나 왜인지 남편 눈에도 실망이 가득한 듯하고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더욱 우울했어요. 그러다 결국 일하는 것에 집중을 못해 그만둬버린 후 조금 휴식기를 가지다가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부모님 사업장에서 더 빡세게 잡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며 마음을 비우기 시작했고요. 남편은 다행히도 결혼 초나 최근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집을 겉돌고 다른 여자한테서 아이를 가지려 한다는 정말 끔찍한 소리들을 친구한테서 가끔 전해들으며 늘 마음을 졸였는데 천만 다행이게도 남편은 저만큼이나 아이를 가지는 것에 마음을 비운 건지 아니면 아예 무뎌져 버린 건지 저와 둘만의 결혼 생활을 잘 즐겨줬어요. 둘 다 취미생활이 골프인지라 주말이면 함께 라운딩을 가거나 일 끝나고 집에 오면 각자 먹고 싶은 거 잔뜩 해서는 술 한잔 나누는 시간도 자주 가졌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대화도 늘 끊이지 않았으며 그 덕에 부부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었죠. 친하게 지내니까 가끔 야한 농담도 건네보면서 여전히 연애하듯이 관계도 가졌고 아이에 대한 부담이 점차 사라지니 그냥 우리 둘만의 시간을 더 재밌게 즐겨봤던 것 같습니다. 아이만 없었을 뿐 분명 우리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 사이에 남편에게서 부쩍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관계를 여전히 저와 가짐에도 굉장히 의무인 듯 기계적으로 잠자리를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딴 생각을 하는 남편을 눈치채고
이상하다 눈초리를 보내려 하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오랜만에 잘까? 하면서 혼자서 목욕물도 받아놓고 안방에 시키지도 않은 촉까지 켜놓고는 그 잘하던 스킨십 한번 해주질 않고 곧장 제 몸에 자기 걸 넣더라고요. 마치 빨리 끝내서 이 일을 마무리 지으려 하는 사람 같았어요. 이런 식으로 관계를 가지는 게 싫고 나는 좀 더 남편과 만지고 로맨틱하고 끈끈한 관계를 맺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차가워지고 냉정해져 가던 남편에게 뭘 더 해달라 조르기도 자존심 상해서 그래도 여전히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어디냐며 어영부영 넘어가곤 했어요. 관계 맺는 거 말고는 다 예전처럼 괜찮았습니다. 가끔 힘들었다면서 골프 치러 가는 것도 미루고 몸 생각을 해야 할 때라며 운동하러 나가겠다고 저와의 술 마시고 수다 떠는 시간을 피하기는 했으나 그것 말고는 여전히 가정적이고 다정한 그런 남편이었어요. 늘 저와 함께 장을 보러 가면서 같이 만들어 먹을 것도 고르고 또 같이 마실 술도 고르며 소꿉놀이하는 기분도 만끽하게 해줬죠. 사실 저는 장 보러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냥 가서 필요한 거 없어도 한 바퀴 둘러보면서 원하는 거, 새로운 거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오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장을 보러 가는 편이고, 때문에 한 번 갔을 때 와장창 무리해서 많이 사오지는 않아요. 늘 신선하게 알맞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만 장을 봐오곤 했죠. 남편이 늘 함께 마트에 갔었기 때문에 제 손이 무겁고 불편한 일도 없었습니다. 어찌나 마트만 가면 사람이 상남자가 되는지 그간 운동 열심히 한 걸 늘 마트에서 제게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 별것 없는 물건들도 팔에 근육을 팍 주고서 들쳐올리곤 했죠. 전 그게 너무 귀엽고 멋지고 막 그랬고요. 그쯤 새로 일을 하시게 되었는지 처음 보았던 계산대에서 계산해 주시던 점원분께서도 늘 남편분이 멋져서 집에 들어가기 기분 좋겠다면서 제 기분 맞춰주곤 했죠. 그때마다 속으로 이 아줌마 장사 잘하시네 하며 진짜로 그냥 남편이 내 남편인 게 좋았어요. 딱 그 정도였어요. 남이 내 가족 칭찬해주면 기분 좋고 자랑스럽고 나는 나대로 기분이 좋고 남한테도 좋은 마음이 생기는 보통의 사람과도 같은 마음이요. 워낙 자주 찾아가는 마트니까 단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마트 점원분은 저희 부부를 살뜰히 챙겨주셨어요. 나이가 저와 비슷하거나 한두 살 어려 보이는데 늘 오늘도 같이 오셨네요 하면서 입구에서부터 환하게 인사를 해주고 뭐 신선한 야채, 과일이라도 들어왔으면 추천을 해주시면서 장사도 잘하셨고요. 얼굴을 알고 지내던 여기 마트 사장님과 닮은 것도 같은데 사장님으로부터 교육을 철저히 받으신 건지 늘 급 존대를 하시면서 말을 높이시고 무슨 백화점에 가야지 들을 수 있는 사모님이란 소리를 동네 마트에서 들으니까 조금 낯간지러운 적도 있었지만 괜시리 그렇게 교육받고 일하시는 분께 제가 편히 부르라고 했다가 책 잡힐까봐 저도 마찬가지로 급 존대를 하면서 서로 예의를 갖춰 대했어요. 좋은 분들이 일하시는 곳이니까 저도 자주 물건 팔아줘서 장사의 보탬이 되어드리고 싶다는 지극히도 한 매장의 매니저다운 생각을 해대면서 흐뭇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지내다가 그 직원분이 일을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되었을라나 마트에 가는 게 조금씩 불편해졌어요. 바로 계산대 점원분의 바뀐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이 일이 지쳐버리신 건지 아니면 사장이랑 무슨 트러블이라도 있었던 건지 예전처럼 제가 남편과 매장에 들어가도 눈이 딱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미소를 지어 보인 채 형식적으로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를 건네기 시작하는데 왠지 제가 남편의 직장 동료와 인사를 나누는 듯이 불편하고 뭔가 어려운 것이 예전과는 기분이 확실히 달라졌죠. 이전처럼 먼저 신선 제품을 추천해주지도 않으시고 그냥 제자리에서 핸드폰을 하시다가 저희가 계산을 하러 가면 이전처럼 대화 한 번 없이 정말로 제품 계산만 하시고는 봉지 필요하세요? 딱 이 한마디만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저 언니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우리가 실수한 게 있나? 하면서 말도 꺼내봤는데 남편조차도 그러게 좀 차가워졌네 라고 말하곤 했었죠. 그러다 또 3개월 정도가 지나가는 동안은 상태가 더 심해졌어요. 워낙 남편과 얘기를 하면서 장을 보는 터라 한 코너 한 코너씩 다 돌면서 이번 주에 먹고 싶은 것들을 사고 있는데 뒤에서 직원이 급기야 저희를 찾아와서는 그렇게 수다 떨고 따지고 들다가
언제 장을 다 보세요? 하면서 빨리 사고 나가라는 듯 말을 하는데 정말 황당하고 처음으로 화도 났었습니다. 잘 못 지내는 건 뭐 일이 힘드셔서 더 이상 친절하지 못하신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며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물건 고르고 있는 손님한테 찾아와서 빨리 장 보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건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매장에서 일을 하며 옷 고르는 손님 상대하는 직업이었다 보니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웃긴 건요. 이 직원이 저희 부부한테만 그런 식으로 쌀쌀하게 군다는 것이었어요. 지나가는 다른 손님한테는 어머, 아이가 저번 주보다 더 큰 것 같아요. 하는 단골 손님용 멘트부터 이번 주는 감자보다 고구마가 더 맛있을 거예요. 하며 제품 추천을 해준다거나 사장님 편하게 둘러보세요. 하는 여유 있는 자세까지 이제 보니 쌀쌀맞게 굴고 미운 털 박힌 건 딱 저희 부부뿐이더군요. 제가 아무리 불평을 해도 남편은 일이 힘들겠지 라고 조언을 이해부터 하려 하거나 오버하지 마 하면서 절 제지하려고만 하고 오히려 그런 남편 모습에 더 서운함을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의무적이게 구는 잠자리 스킬에 뭔가 남편이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괜시리 의심과 오해의 꼬리를 물 것만 같은 상황을 어떻게든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었는데 남편이 제 편을 안 들어주니 섭섭한 마음이 커져서는 슬슬 열이 받았죠. 그쯤부터 진짜로 바람이라도 피우고 있으면 내 손에 다 죽었다는 생각을 곱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제대로 뒤통수를 얻어맞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장을 보러 갔던 지난 10월, 저번은 급기야 인사를 하지도 않은 채 저와 눈이 딱 마주쳐서는 흘기며 피하더라고요. 그쯤 되니 싸우자는 건가 싶어서 저도 입구에 딱 서서 지금 나랑 눈 마주치지 않았어요? 하면서 되물었고 저번은 늘 당하기만 하다가 제가 되물어 보며 화를 내려고 하니 당황했는지 아, 네, 안녕하세요. 하며 억지로 인사를 하더군요. 나 이거 사장한테 말해서 점원에 대해 컴플레인이라도 걸어야 하나 하며 태어난 처음으로 진상짓 제대로 해주겠다 벼르고 있었는데 동네 친구를 마트에서 마주친 바람에 생각을 접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마트 직원은 제 친구에게 세상 상냥하고 저한테는 제가 또 뭐라 할까봐 마지못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물건을 봉투에 담아주는데 마트에서 나서는 순간까지 저는 조모니 제 뒤통수를 노려보고 있는 것을 눈치챘으나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어요. 꼬투리를 잡자니 멀쩡히 장 보러 와서 같은 동네 주민들이 여러 보이는데 소란을 피워 소문이라도 이상하게 날까 겁이 났거든요. 그래서 더러워 피하겠다며 한동안 그곳으로 장을 보러 안 가고 괜시리 차까지 끌고서 다른 동네 이마트까지 가서 한 달치 정도의 장을 한꺼번에 보곤 했어요. 그러다가 지난 12월 소금이 뚝 떨어졌는데 이거 하나 사겠다고 옆 동네 마트까지 차를 끌고 갈 수도 없고 남편은 요 근래 계속해서 일이 바쁜지 집에 9시가 되어서는 들어오길래 저 혼자서라도 밥을 차려 먹고 있었는데 소금도 없이 먹자니 맛없는 밥 먹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편의점에서 비싸게 주고 조그만 거 사올 수도 없고 점은 보기 싫어서 가지 않았던 마트를 그쯤 되니 내가 왜 손님인데 피해야 하나 싶어서 정말 오랜만에 찾아갔죠. 그런데 역시나 제 얼굴을 알아본 직원 언니, 아니 그녀는 어머 진짜로 오랜만이다 하면서 이젠 귀엽고 말을 놓더라고요. 세상 환하게 기분 나쁜 표정으로 웃기만 하다가 다른 손님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 미소를 기분 좋은 표정으로 바꿔오는 점원은 세상 고단수였습니다. 기분을 또 잡쳤다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비닐에 든 소금팩 하나 딱 사고는 마트를 빨리 나서려 하는데 직원이 마지막으로 말을 했어요. 남편분은 같이 안 오세요? 보고 싶네. 라고 말이죠. 왜 내 남편을 당신이 보고 싶어 하냐고 순간 입에서 뭐라 말이 튀어나오려는 걸 너무 기가 차니까 그냥 참나. 한숨을 쉬며 찌찌거리고 마트를 나왔어요. 속에서는 뒤늦게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지나쳤다며 열불이 뻗치는데 이미 마트로 나왔고 도로 들어가는 것은 대놓고 싸우자는 뜻이고 참, 제 자신이 등신 같고 모질이 같더라고요. 열이 식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가다 말고 마트가 보이는 쪽에 위치한 벤치에 앉아 열을 식혔어요. 아파트 단지 바로 밖이라 그런지 마트로 손님들이 꾸준히 들어가더라고요. 왜 저런 마트가 장사는 잘 되고 지랄인가 싶어서 열이 식으려다가도 올라가고 아휴
정말 짜증이란 짜증은 다 나고 있는데 그때 제 눈을 의심했어요. 요즘 바쁘다고 집에 늦게 오던 남편이 아직 시간이 7시 조금 넘어가던 때인데 집이 아니라 마트로 곧장 자기 서류 가방까지 든 채로 자연스레 들어가더니 딸랑 껌이라도 하나 산 건지 조그만 걸 계산하고는 바로 나오는데 그 상태로 집에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왜 마트 앞에 저러고 있는 건가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한테 가려는데 그만 제 손에 있던 소금 봉지를 너무 꽉 쥐어잡은 바람에 구멍을 내고야 말았네요. 아니 글쎄 마트 입구에서 좀 구석진 곳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린 듯 했던 남편이 활짝 웃으면서 맞이한 건 바로 그 싸가지 없던 마트 점원이었던 것입니다. 마트 앞과 아파트 길목으로만 가로등과 상점 조명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 주변으로는 살짝 어두웠는데요. 그걸 노리고선 두 사람이 어두운 골목길을 따라 자연스레 팔짱을 끼고 걸어가더라고요. 순간 본능적으로 두 사람의 뒤를 쫓았습니다. 가는 내내 지난 수개월 동안 제가 마트에서 점원한테 당했던 모욕들과 수치스러운 말들이 다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리 나한테 갑자기 쌀벌하게 굴고 남의 남편을 왜 지가 찾아대던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하나둘 이해가 가기 시작했죠. 언제부터 두 년놈들이 바람을 피워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대충 직원의 태도가 변했던 때와 남편이 의무적으로 저와 관계를 가지기 시작했던 때를 유추해보니 얼핏 시기를 알 것도 같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너무 대놓고 티가 났던지라 더 빡이 쳤어요. 이것들이 얼마나 날 만만하게 봤으면 그 지랄을 떨어가면서 뒤에선 스릴을 즐겼을까 싶어 당장이라도 몽둥이를 들고 가 쳐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웃긴 게 두 사람을 따라간다고 따라갔는데 그게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함께 뻔뻔하게 팔짱을 끼고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마트가 위치한 2층짜리 건물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마트 밖에서 만나서는 몇 초도 걸리지 않는 골목 바로 뒤에 건물 입구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긴 얼핏 듣기로 마트 사장 건물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보니 마트 점원의 정체도 대략 알겠더라고요. 바로 사장님의 자식이었던 것이죠. 건물 천장에 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오래된 곳 안에 아예 자기 자취방만을 차려놓은 건지 건물 내에서 남의 의식 전혀 안 하고 콧소리로 오빠 하는 콧소리를 내며 앵기던 그년과 그게 좋다고 해벌레 웃으며 걸어 올라가던 두 사람은 바로 뒤에서 제가 따라오고 있다는 건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2층에 멈춰서는 문을 따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내는 소리 덕분에 저는 도둑년처럼 두 사람은 따라갈 필요도 없었고 바로 뒤에 바짝부터 따라 올라갔다가 두 사람이 벌써 흥분하는 바람에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손으로 몸을 더듬다 안으로 들어가는 틈을 타 살며시 문끝을 잡았습니다. 급하게 손에 계속 쥐고 있던 소금봉지를 문 앞에 대고는 언제 안으로 쳐들어갈지만 기다렸죠. 두 사람은 문이 제대로 닫히지도 않은 것도 눈치채지를 못한 채 오빠, 하루 종일 오빠만 기다렸어. 하면서 어딘가로 철퍽 누워버리는 여자의 몸 위에 남편이 따라 올라타는 실루엣이 들여다보였고 아래층 마트에서 비춰주는 조명빛만이 그 공간을 가득 메웠어요. 한두 번 잔 게 아닌지 서로 끈짝이 잘 맞아서 여자는 제 남편의 손에 의해 옷이 벗겨지고는 이내 그 손을 자신에게 가져다 댔습니다. 남편은 거기에 미쳐버리겠는지 하는 아찔한 신음소리를 내면서 저질스러운 말을 아무렇지 않게 뱉어냈죠. 저하고 잘 때는 무슨 로봇인 마냥 하는 게 전부였으면서 저 여자한테는 스킨십도 해주고 최근 1년간 듣지 못했던 신음소리를 정신이 나가버릴 듯이 내뱉는 남편의 모습에 전 얼굴도 모르는 하늘의 조상들을 욕하며 저딴 인간을 배우자로 두고 살았는데 여태 몰랐던 것에 대해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제 주머니 속에 핸드폰을 꺼내들어 무작정 동영상부터 촬영을 했고 그것도 분이 안 풀려 벽에다가 카메라가 두 년놈들을 향하게 세워놓고는 마구잡이로 엉켜있던 년놈들의 소리를 뚫고 문 앞에 세워둔 소금을 들어올렸어요. 그 바람에 뒤늦게 문이 스르륵 닫혀버렸고 갑자기 나는 문소리를 들은 건지 남편은 급 뒤로 돌아봤으나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지 얼굴을 돌리는 순간 제가 그 인간 눈두덩이를 향해 제 손으로 뜯어버린 소금 봉지를 확 부어버렸습니다. 집 바로 앞에서 남편이란 놈이 딴 여자랑 이렇게도 소름 끼치도록 이중생활을 하면서 뒹굴고 다닌 것도 모르고 세상 편하게 장이나 보고 소금을 여기서 살까 말까 하는 속 편한 고민이나 하고 있었던 제 자신이 후회되는 건 둘째치고
옷매장 운영하는 장인딸에 이어서 마트 사장인 딸까지 장사하는 집들 딸이 이상형이 듯한 남편에게 드는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어 당장이 현관 쪽으로 달려가 전등부터 켜고는 아직도 눈따가 뜨고 쾌성을 질러대고 있는 남편의 머리통을 두 년놈들이 뒹굴던 침대 위에 있던 베개로 하염없이 내리쳤네요. 그 와중에 옷 챙겨 입겠다고 침대 밖으로 나가려는 점원년을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자세로 발로 등짝을 한번 내리차버리고는 그 사이 둘러본 집안에 있던 조그만 간이 부엌 벽면의 가위를 들고 와선 네가 그간 내 남편 후려쳐서 날 우습게 봤던 거구나? 라는 말을 꺼내며 놀라서 뒷걸음질 치는 그년의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머리칼을 네 년이 나한테 한 짓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알게 해줄게 하면서 그년의 주둥이를 벌려 입안에 억지로 다 넣어버렸어요. 어디 천년주제 조광질치한테 말을 걸 생각을 했니? 하면서 잡을 머리카락이 없자 그년의 귓볼이며 멱살, 제 손에 잡히는 살이란 살은 다 뜯어 꼬집어대면서 내 눈에 한 번만 더 보이면 여기 아파트에 네 년이 한 짓을 다 고발해버리겠다고 하니 울면서 그만하라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아프긴 진짜 아팠겠죠. 제가 내일 때문에 손톱을 뾰족하게 붙이고 다녔는데 거기에 지 살이 꼬집혔으니 말입니다. 아무튼 그 지랄을 한 30분 내내 떨어주고는 깔끔하게 현관문 앞에 세워둔 핸드폰까지 챙겨서는 나왔습니다. 물론 눈을 씻어내다가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챈 남편은 뒤늦게 옷을 입고서 절 따라 나오려고 했으나 집으로 달려가 문을 아예 잠궈버리는 바람에 남편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고 사람들이 볼까봐 소란도 피우지 못한 채 도로 어디론가 온 사라졌어요. 다음날 저는 출근하는 길에 매장을 부모님께 부탁한 뒤 곧장 핸드폰 속 영상을 챙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고 소송 준비하고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혹시나 싶어 마트를 찾아갔는데 역시나 그녀는 안 보이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이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년과의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죠. 그냥 대신 일하고 있던 사장님께 오랜만에 본다는 인사와 더불어 핸드폰 속 자기 자식과 내 남편이 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줬고 이혼 소송하며 명예훼손을 각오한 채 아파트에 죄다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하니 사장님은 주변에 손님들이 보고 있는 와중에도 아랑곳 않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장사도 못한다고, 그러니 제발 봐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사장님의 모습에 그저 알겠다고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상간녀한테 무조건 위자료 그 이상의 벌을 받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영상을 가지고 남편도 협박하고 상간녀의 부모도 협박한 덕에 남편과는 위자료를 받고서 이혼을 했습니다. 절대로 시부모님께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 조건으로 집 살 때 남편이 저보다 30% 더 돈을 내고 구매를 했음에도 정확히 처음 구매했던 가격의 절반과 그 이후 집값이 오른 시세만큼도 다 저에게 줬고요. 상간녀의 경우 매일같이 제가 그 마트에 출근 도장을 찍으며 상간녀가 출근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확인했더니 한 달도 안 되어 그 부모가 급하게 마트를 처분하고 건물까지 팔아서는 이사를 가버렸더라고요. 물론 상간녀 소송에서 진 바람에 제게 위자료를 물어야 했는데 그 부모가 떠나는 길에 저한테 영상을 묻어달라는 조건으로 위자료와 더불어 또 돈을 5천만 원 더 주어진 덕에 제가 졸지에 돈 연놈도 덧보며 알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솔직히 이제는 남편이나 그년이나 둘이서 계속 만나서 연애를 하던 말던 아무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오히려 완전히 싱글로 돌아와서는 혼자 살만한 크기의 작은 오피스텔도 구했고 부모님 매장에서 일하며 직업도 있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이제 새로운 저를 화끈하게 만들어줄 남자만 만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 앞날이 벌써부터 기대만 만땅입니다. 너무 홀가분하고 솔직히 복수도 제 손으로 제대로 했기에 너무 짜릿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